여보세요. 인생을 예.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한 예, 번쯤 안녕하세요. 시련을 겪기 마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몸으로 살아가던 예, 예. 사람이 뜻하지 않은 사고로 하루아침에 장애인이 된다면 그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반신 마비의 몸인 김홍현 씨. 올해 49인 그가 지금 같은 처지가 된 것은 벌써 10년 전 일입니다. 하반신 마비입니다. 척추뼈 2개가 탈구됐어요. 조금 더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만 각오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선생님. 다시 한 번만 더 검사해 주세요. 이건 오신이에요, 선생님. 이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선생님. 당시 채석장에서 일하고 있던 김홍현 씨는 뜻밖의 큰 사고를 당했고 불행은 그렇게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후회 안 일이지만은 제가 거기에서 살아났다는 것이 진심으로 기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제가 건강한 몸으로 살아오다가 그 하반신 마비가 되어서 소대변도 제가 본인이 처리 못하고 그런 과정에서 그렇게 알았을 때 그때 그 심정은 아유, 애비야. 이게 도대체 아유, 참. 죽는 게나 이건 사는 것도 지 손으로 뭐 하나 못하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아이고, 얘야. 조금만 참어, 얘. 뜻하지 않은 시련에 가족 모두가 힘들었던 시절 믿었던 부인마저 떠나버린 뒤 김홍현 씨는 자포자기 상태였습니다. 아유. 그 절망의 끝에서 김 씨를 일으킨 것은 다름 아닌 딸 윤희의 정성이었습니다. 조금만요. 예.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예. 괜찮으세요? 숱한 절망과 고비가 있었지만 이번엔 김홍현 씨도 쉽게 자신을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물리치료를 계속한 결과 비록 상반신이나마 뜻대로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전신마비 진단을 받은 지 꼭 3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어때요, 아빠? 이쁘죠? 한꺼번에 많이 줘도 안 되고 조금씩 매일 줘야 잘 큰대요. 그래? 그럼요. 자, 이제 아빠가 한번 해보세요. 내가? 네, 요샌 순돌이도 밖으로만 돌고 집에서 혼자 심심하시잖아요. 소일거리 삼아서 한번 키워보시라고요. 글쎄, 이러다가 아까운 화분 하나 죽이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안 돼요. 저처럼 이쁘게 키우시게요. 약속. 알았다, 알았어. 화분 가꾸는 데 취미를 붙이면서 김 씨의 생활도 점점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늘 집안에서만 지내던 그가 바깥 세상에 눈을 돌리게 된 것도 이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장애인 협회를 만들어 자신보다 더 불우한 처지의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생활. 그것은 김 씨에게 인생의 새로운 보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찾아드는 고통과 외로움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됐다, 밥맛도 없고. 가끔씩 몸 상태가 나빠질 때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아빠, 오랜만에 드라이브 한번 하실래요? 드라이브?
네, 저 시내까지 데려다 주시고 바람도 쐬고 좋잖아요. 그럼 그럴까? 기분이 좋지 않거나 우울할 때 김 씨가 아빠 마음을 혼자 할수 푸는 방법은 있다니까. 드라이브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얼마 전 그래요. 하반신 마비의 몸으로 어렵게 면허를 딴 뒤 새로 재미를 붙인 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두 손과 두 발로 하는 일을 오로지 손만 가지고 해내야 하지만 운전 실력만큼은 누구 못지 않다는 김홍현 씨. 조심히 갔다 와. 네. 그가 운전을 하는 것은 건강한 사람들의 세상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나름대로의 몸부림일지 모릅니다. 아빠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어요? 제가 사갈게요. 난 괜찮아. 아참, 할머니 좋아하는 크림빵이나 좀 사오든가. 알았어요. 가세요. 그래. 윤희를 내려준 뒤 김 씨는 시내 외곽으로 차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나 좀 쐬고 들어갈 생각이었습니다. 김홍현 씨에게 심상치 않은 상황이 벌어진 것은 차가 어느 저수지 옆을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요즘 좀 뜸하다 싶었는데 가끔씩 습관처럼 찾아드는 통증이 하필 그 순간에 시작됐던 것입니다. 일단 쉬어야겠다는 생각에 김 씨는 저수지 옆 빈 공간에 차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극심한 통증으로 제정신이 아니던 김 씨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제대로 채우지 못했고 김 씨가 정신을 잃은 사이 차는 저수지를 향해 굴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게 뭔 소리요? 아이고, 아니 내일 남전하던 놈이 오늘따라 왜 이런디야? 어? 아니 너 할머니한테 혼 좀 나볼티야? 차는 시시각각 물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김홍현 씨는 좀처럼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 시각 또 한 대의 차가 이곳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야, 저수지 되게 좋네. 저게 뭐지? 최선환 씨가 사고를 발견했을 때 김 씨는 익사 직전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정신 좀 차리세요! 창문이 열려 있었던 덕분에 김 씨를 차 밖으로 끌어내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을 이끌고 밖으로 헤엄쳐 나가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뚝에 한 3m 정도 그 정도 남겨놨을 때 제가 이제 체력이 딸리니까요. 그 사람을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제가 먼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힘이 없으니까요. 그냥 놓고 나올까 아니면은 같이 나와야 될까 상당히 순간이지만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뚝은 한 3m 조금만 가면 되는데 힘은 딸리니까 그때 상당히 힘들었고요. 하지만 생명이 위급한 사람을 그냥 버려둘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최선한 씨는 김 씨를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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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씨의 호흡은 이미 멎어 있었지만 최선한 씨는 희망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119죠. 여기 저수지에 차가 빠졌어요. 신고가 접수된 곳은 여천 소방서. 이곳에서 사고 현장까지는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여기 저수지 수심이 상당히 깊은 곳인데 어쩌게? 근데 익수자가 몇 명이나 된답니까? 익수자가 지금 한 익수 사고의 경우 시간을 조금만 지체해도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대원들은 마음이 급했습니다.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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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 도착한 대원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병색이 짙은 데다 하반신을 전혀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었습니다. 하도 정신이 없어서요. 아무래도 혼자서 차를 타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에 대원들은 서둘러 추가 인명 수색에 나섰습니다. 아저씨, 눈 좀 떠보세요. 동공 반응 있습니다. 의식이 있어요? 의식 없습니다. 아저씨. 맥박은 뛰는데 호흡이 없습니다. 아이고 참 이상하네. 야가 돌아올 때가 됐는데. 여보시오? 윤이냐? 아이고 시방 못 오냐? 친구들 만나고 있는데 좀 늦을 것 같아서요. 네. 그러면 네 애비는 아직까지 어디서 못 온다냐? 한 생명을 구하려는 대원들의 끈질긴 노력. 그 간절한 마음이 죽음의 문턱에서 김홍현 씨를 되돌려 놓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구조대원들의 수중 작업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저수지 밑바닥에서 마침내 김 씨의 차를 발견한 것입니다. 대원들은 차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호흡이 돌아오긴 했지만 아직 마음을 놓긴 일렀습니다. 혼수 상태에 빠진 채 김 씨는 좀처럼 깨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안심하십시오. 병원에 도착합니다. 아저씨, 제 말 들리면 눈 좀 떠보세요. 김 씨가 가까스로 의식을 회복한 것은 구급차가 병원에 들어설 무렵이었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곧 병원 도착합니다. 이 시각 인명수색을 마친 대원들은 차 인양을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물속에 완전히 가라앉은 차를 끌어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가능하다면 시민의 재산을 지켜줘야 한다는 것이 대원들의 판단이었던 것입니다. 20m 물 위로 차를 끌어올리는 데는 크레인이 사용되었습니다. 차의 무게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꽤 신중을 기해야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마무리된 것은 출동한 지 2시간 이상 지났을 무렵. 어렵고 힘든 작업이었지만 그만큼 보람도 컸습니다. 찾아서 인양을 해보니까
장애인차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장애인차는 그 장애인의 그 선발과도 같은 아주 소중한 물건인데 저희가 완벽하게 인양을 해서 그분한테 무사히 돌려드렸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보람 있고 또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또다시 살아난 김홍년 씨도 그날의 기억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절망보다는 지금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저는 앞으로 생명이 다한 순간까지는 열심히 살 것입니다.